안녕하세요. 휘슬, 휘은 슬기로운 영어 생활, 영어 김수근 강사입니다. 자, 우선 1학기 중간고사를 보느라 너무 고생했다는 말을 먼저 해주고 싶고요. 항상 시험이 끝나면 영상 또는 문자로 이렇게 분석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1학기 중간고사 시험에 대해서 딱 한 줄 평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체감 난이도는 낮은 편이지만 고득점, 즉 만점은 좀 적었던 시험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와서는 듣기가 좀 빠르긴 했는데 시험이 좀 쉬웠어요 라는 문자를 많이 받았었는데 딱 12시에 이제 정답이 나오고 나서는 갑자기 말이 좀 없어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상위권 친구들은 실수가 좀 있었고, 그럼 우리 아이들이 왜 체감 난이도는 낮았지만 실제 고득점은 적었는지를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항수를 먼저 보실 건데요. 객관식이 25문항이고 듣기가 6문항이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은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물론 듣기가 없었지만 6문항 정도를 듣기로 내고 10점 정도가 듣기에서 차지했고요. 객관식 25문항으로 구성이 됐었어요.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서답형이었는데 보통 이제 서술형이 적게 나온 적은 물론 있습니다만 6문항에 불과하고 일단 배점 자체가 25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서술형을 하나도 맞추지 못해도 그래도 한 3등급, 운 좋으면 2등급까지 나올 수 있는 시험이어서 아이들이 느끼기에 좀 쉬운데? 라는 느낌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무려 9문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출 위주로 연습을 했다면 서술형이 좀 줄어들어서 체감 난이도가 낮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항 수가 조금 줄어들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 이제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교과서는 두 가가 들어갔고 문항 수를 보시면 객관식에서 10문항이 나오고 서답형이 3문항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교과서의 비중이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서 약 4문제밖에 출제가 안 됐었기 때문에 비교적 지문 난이도가 낮은 교과서에서 문제가 많이 나와서 이 또한 체감 난이도를 좀 낮추는 영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네 지문에 좀 굉장히 어려운 텍스트를 다뤘지만 실제로 문항은 객관식 9문항, 서답형 3문항이 나왔고요. 듣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문항이 나왔습니다. 확실히 교과서에 비해서 우리 아이들이 쓰는 Advanced Reading Expert 2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근데 실제 문항은 비슷하게 출제됐기 때문에 전체를 고루고루 잘 공부한 친구들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체감 난이도 얘기인데요. 그러면 등급 컷은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감히 좀 분석을 해보자면 일단 평균은 좀 올라갈 겁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느꼈겠지만 듣기를 제외하고 교과서에서 절반 이상의 문항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를 잘 공부하고 또 부교재 뒷부분 문항이 굉장히 쉬워서 평균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위권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떨어지고 상위권이 촘촘하다가 이번 시험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1등급 컷이 100점이냐? 그러진 않습니다. 90점대 초반 또는 중반까지 예상을 하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보수적으로 높게 잡으면 거의 95점까지 볼 수도 있고 아이들의 어떤 체감으로 얘기를 하면은 90.5점까지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은 약 93.5점 정도가 1등급 컷이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기말고사가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어디나 얘기를 할 텐데요. 기말고사는 중간고사보다는 표준 편차를 넓히기 위해서 문항을 좀 어렵게 낼 겁니다. 자, 예를 들면 객관식에서 이번에 없었던 모두 고르시오를 낸다던가 서술형 문항 수가 두 문항에서 세 문항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말고사를 잘 대비하는 것이 등급 확보에 정말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문항을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객관식은 일치하고 요약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영어 보기입니다. 자,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확실히 출제자, 즉 앞반쌤과 뒷반쌤 또는 A쌤과 B쌤의 출제 포인트가 확연히 갈렸어요. 예를 들면 교과서 1과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느꼈겠지만 7번부터 11번까지 굉장히 영어 보기가 길어지고, 자, 내가 배우지 않았던 단어들, 쉽게 얘기하면 뭐 hinder, elevate, comprehensive, 그 다음에 정답의 핵심적인 단어였던 mandatory, 의무적인 이런 단어들이 시험 범위에 없었던 단어들이 추가되고 변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상 교과서 1과의 출제자는 너네들 단어 공부 열심히 했니? 시험 범위 없는 단어까지 기본기 있니? 를 점검하고 싶었던 것이고, 따라서 이제 앞부분에 오류가 많은 친구들은 단어장을 좀 많이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휴강 기간 동안에 단어를 좀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대표적인 문항 하나만 말씀드리면 객관식 8번이 좀 대표적인데요. 자,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적절한 것은 하는 문장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문제는 본문에 없던 문장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기본기 독해로 풀 수 있는 문항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여기에는 약간의 함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The veil of the secret is lifted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제 흔히 베일의 장막이라고 하죠. 베일의 장막이 이렇게 올라가면, 즉 비밀이 드러나면 그러면 어떤 사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문장이에요. 본문에 없던 문장이기도 하고 실제 본문에도 이렇게 변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이 눈에 딱 들어오냐? Given these stakes involved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 수업 시간에 배운 적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냐? 아마 네이버나 구글링을 하시면 알겠지만 엄청 자주 쓰이는 표현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원했던 거는 어떤 비밀이 드러나면을 통해서 비밀이 드러난다를 전제 조건으로 찾으시면 자, 그러한 관련된 위험을 고려하면 여기 위험도가 있어야 되니까 비밀이 드러나는 것이 위험이겠죠? 요거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니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기본기를 묻는 문제였고 얼마나 영어를 잘 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교과서 1과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2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형이 달랐습니다. 확실히 이제 객관식이 쉬워졌었어요. 근데 대신에 어법에 힘을 좀 줬던 표현이 이제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 자, 객관식 11번 중에 하나였는데 이 문장이 좀 그나마 어려웠는데요. 윗글의 내용을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있었는데 사실 여기 있는 단어들 하나하나가 엄청 어렵진 않습니다만 아이들이 어쨌든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은 단어들이 나오니까 아까 1과에 이어서 2과까지 살짝 당황이 됐던 거고 사실 교과서 2과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어법이 정말 킬러 문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는 재밌는 건데요. 자, 객관식 16번 문제 교과서 2과에서 출제됐었는데 요거는 학교가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출제 오릅니다. 자, 왜냐면 원래 sim 다음에 빈칸을 뚫어놨어요. 근데 이 sim이라는 동사는 뒤에 원래 투부정사 또는 대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바로 동사 원형이 보기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엄밀히 따지면 전원 정답을 해줘야 될 수도 있는 빈칸에 들어갈 정답이 없는 문제긴 해요. 물론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채점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기가 있는 친구라면 많아야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정도 실수했으면 될 거고요. 만약에 기본기가 좀 없는, 즉 단어가 약한 친구라면 객관식에서도 한 4문제 또는 3문제 이상 틀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1등급과 2등급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나머지 객관식은 어땠냐? 보통 이 고난도 유형이라고 하면 여러 개를 고르세요. 뭐 2개 고르세요. 모두 고르세요. 개수 고르세요라는 유형이 있는데 이 유형이 단 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작년에 보면 지문과 관계없는 외부 지문을 GPT를 활용해서 굉장히 길게 냈던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 또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대비했던 거에 비해서 객관식의 난이도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자마자 쉬운데? 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자, 어쨌든 객관식은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가 됐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제가 홍보가 가능하냐면은 나머지 문제들이 변형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듣기 빼고 19문제 중에서 17문제는 사실상 한 번 이상 풀어봤던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적중률이 90%다라는 말을 모든 학원에서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90%의 유형은 풀어봤던 문제로 나왔다. 실제로 제 자료를 보시면 이런 문제를 보고 리치가 어법으로 나올 것 같고 스로랩이 클릭 모먼트가 빈칸 추론 또는 밑줄 친 부분의 의미로 나올 것 같다. 두 문제 모두 나왔죠. 그래서 사실상 모든 문제가 적중하기 굉장히 쉬웠다. 객관식은 한 문제 안쪽으로 틀리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서술형입니다. 사실 1등급과 2등급에 또는 등급 컷을 가르는데 이 서술형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서술형 점수에서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 뭐냐면 딱 2문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6문제 중에서 일단 이 4문제는 비교적 할만했던 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객관식 그 서술형 2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콜렉티드 자리를 쓸 때 다른 학교였다면 여기를 빵점을 줬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만약에 여기에 콜렉트라던가 콜렉팅이라던가 이렇게 이 단어 하나만 틀렸다면 1점만 감점이 됩니다. 그럼 사실상 거의 4점 정도가 부분 점수가 있는 문제여서 여기는 아이들이 1점 감점 빼고는 다 맞췄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변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세 문제도 반드시 맞춰야 되는 유형이었고 그 다음에 서술형 5번과 6번의 특징은 본문에서 찾아 쓰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답을 강제적으로 하나로 만들어놔서 사실 이 문장 굉장히 많이 연습했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들어갈 말이 원래 도우도 가능한데 본문에는 얼도우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하나로 고정이 되어 있고 혹시나 어떤 친구가 우길 수는 있어요. 얼도우에서 A, L을 지우면 도우 아니냐. 근데 이제 아마 이건 틀리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이제 본문에 necessary라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들어갈 말을 알아도 본문에서 찾아 쓰지 않으면 감점이 될 거라서 여기서 이제 실수하지 않느냐. 여기서 3점 정도가 차이가 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가장 결정적인 유형 딱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서답형 1번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100점이 거의 없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원래 없던 표현 중에 back then이라는 표현을 넣어놨어요. 자, 내가 어떤 모닝 페이지라는 글쓰기를 하면서 이제 작가가 됐고 생각이 정리가 잘 됐다. 근데 그때 당시에 라는 말을 갑자기 넣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이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죠. 그래서 사실상 정답은 과거 시제 하나만 써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배웠던 또는 암기했던 표현에는 had 기분이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since then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학교에서 의도적으로 아이들의 실수를 좀 노렸습니다. 그래서 have then으로 고친 친구들 당연히 틀렸을 거고요. 그 다음에 back then이라는 표현이 과거긴 하지만 그때까지라는 표현으로 해석을 해서 had 기분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과거 완료. 근데 얘도 문법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이 지문의 내용상으로는 불가능해서 얘도 복수정답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gave 하나였고 이걸 틀린 친구들, 즉 97점 나온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객관식 다 맞추고 서술형 3점 감점한 친구들, 여기가 가장 안정적인 1등급이고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올바르게 된 것을 고친 경우에는 감점이 2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틀렸어요. 그럼 97점 나오면 끝나면 되는데 우리 친구가 요건 쉬워서 맞췄다고 치고 6점짜리 문제인데 보기가 많은데 2개만 틀렸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1개를 더 고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받았던 3점까지 다시 2점이 감점이 돼요. 그래서 1점만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3점 또는 5점 감점된 친구들이 많아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95 또는 97이 1등이 많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객관식 하나 정도 실수하면 이제 93점, 92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측했던 1등급 컷은 93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사실 학교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됩니다. 요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문장도 다시 한번 전형적인 휘문 스타일, 본문에 없던 문장 영작이 나왔어요. 근데 이건 아이들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왜냐면 이번 시험에 투부정사 들어가 있는 구분이 무조건 나온다. 직보 때도 엄청 강조했고 계속 풀렸어요. 역시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It is essential for us to realize예요. 근데 요 문장이랑 어떤 친구가 요렇게 쓴 친구가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깨달아야 되는 것은 여기는 환자예요. 환자 스스로 나 좀 치료까지는 오래 걸리겠네를 알아야 된다가 문장 해석이에요. 근데 얘가 틀렸냐? 가능은 해요. 자, 이때는 뭐가 되냐면은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가 치료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이거는 누가 깨닫는 거죠? 우리 주변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장과 요 문장의 차이점은 for support를 투부정사 앞에 썼느냐 뒤에 썼느냐 차이예요. 근데 요거 하나를 갖고 과연 몇 점을 깎을 것인가?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서도 요렇게 쓴 친구도 있고 요렇게 쓴 친구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써서 맞춘 친구 입장에서는 여기서 점수를 다 깎아버리는 것이 훨씬 좋겠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써서 맞춘 친구 입장에서는 최대한 부분 점수를 받아야지만 5점을 세이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 문제가 이제 1등급 커트를 결정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93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를 보고 나니까 아이들이 확실히 객관식은 많이 틀려야 한두 개 정도 틀리는 것 같고 서술형 딱 그 두 문제에서 점수가 갈렸는데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 것인가? 제가 이제 세 가지로 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휘문고의 특징은요. 어법이 반드시 변형이 됩니다. 근데 이 변형되는 문법이 어마어마하게 어렵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이 나왔거든요. 투부정사, 동명사 구별하는 거, that, what 구별하는 이런 관계사 문제 같은 것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반드시 중간중간 사이에, 내신과 내신 사이에 어법을 채워줘야지만 기본기를 통해서 고득점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아셔야 되는 것은 학기 초에 한 선생님이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데 어휘끝이라는 블랙 라벨 책 하나 사서 좀 외워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문제를 그렇게 냈습니다. 아이들 수능 수준의 어휘를 영어 보기로 많이 냈어요. 그래서 시험 범위 없는 단어까지도 중간중간에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세 번째는 균형 잡힌 학습이에요. 시험 범위가 적기 때문에 또 교과서가 쉽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중에서는 교과서는 좀 대충 하고 부교재에 정말 시간을 많이 쓴다던가, 반대로 교과서는 다 외웠는데 부교재는 잘 못 외웠다던가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오히려 시험 범위가 적기 때문에 교과서하고 부교재가 딱 반씩 나왔잖아요. 이 두 가지를 모두 균형 잡히게 공부한 친구들이 고득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대비를 할 때에는 교과서 2주, 부교재 2주, 전체 복습 2주 이런 식으로 좀 균형 잡혀서 공부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실제 제가 잘했던 부분 또 앞으로 대비해야 될 부분 말씀드리고 인사를 드릴 건데요. 일단은 이제 이 어법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쉬는 동안에 반드시 기초어법을 보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아이들 하나씩 갖고 있는 문법 개념서 같은 거 있으시면은 자, 준동사하고 관계사 딱 두 가지만 파시면 돼요. 나머지는 학원에서 채워드리겠습니다. 아까 영작으로 나왔던 도치구문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부정어 도치, 가정법 이런 것들은 학원에서 채워줄 수가 있지만 정말 쉬운 것들, 투부정사냐 동명사냐 이런 것들은 외워야 되는 문법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채워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자료도 드리겠지만 기초법 좀 채워주시고요. 두 번째는 학교에서 추천해줬던 그 단어장 정도는 그래도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좀 외울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이것도 내신 기간 중간중간에 기초 단어 좀 섞어가지고 테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듣기인데요. 사실 듣기를 틀렸다는 친구들은 3등급 정도가 되는 친구들입니다. 왜냐하면 지문이 좀 어렵긴 했지만 굉장히 보기가 딱딱 떨어지게 내용일치로 나왔어요. 들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고 생각하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실상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의 문제여서 얘 같은 경우에는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대비를 하시면 되냐면 CNN이나 브레이킹 뉴스라던가 보통 토플 듣기 영역이랑 굉장히 유형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도 듣기를 좀 문제를 풀어보고 빠르기는 1.0배속, 즉 0.9배속이 아니라 원어민 듣기 정도의 속도로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채워주시면 기말고사는 더 잘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이 이렇게 하는 거고 저는 또 어떻게 대비를 해줄 거냐? 일단은 이번에 실무를 마지막에 이제 세 세트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전 1회를 보시면 제가 이제 실제로 그 원어민 듣기 파일을 이용해서 간접 연계까지 해서 정말 문항수도 맞춰서 31문항 또는 32문항으로 두 세트를 드렸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중률은 좋았어요. 근데 기말고사 때는 이거보다 좀 더 어려워질 걸 대비해서 이 실전 모의고사의 횟수를 좀 늘릴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아이들이 느끼기에 시험 볼 때 이 문제 나 풀어본 것 같은데 를 체감할 수 있는 실전 모의고사 준비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저는 항상 자료의 진심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빨간색은 어법이야, 네, 파란색은 어휘야, 그리고 이 문장은 서술형 나와 라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 지금 받았던 자료들 한번 보시면 내가 서술형 나와 라고 했던 문장들이 모두 서술형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료의 진심인 만큼 더 퀄리티를 높여서 자료 대비할 거고요. 세 번째는 모든 지문을 그리고 모든 문제를 제가 직접 만듭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험지를 보자마자 이 문제는 몇 주차 몇 번 문제였는데까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을 살려서 우리 아이가 시험 잘 볼 수 있게 잘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가지 홍보사항이 있는데요. 일단 다원교육에서 실시하는 휘문고반은 프리미엄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소수정예라는 것을 모토로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입반 테스트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입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5월 4일부터 실시를 하고 학원 측에서 다시 한번 신청 문자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추가 입반 테스트를 보면 시험 봤어? 통과했으면 다녀, 떨어졌으면 끝! 이게 아닙니다. 떨어졌든 통과했든 수은쌤이 바로 성적표 보내고 전원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 문자에 한 번 더 나가긴 하겠지만 프리미엄반 외에도 다른 반을 좀 준비 중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기말고사 대비를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법 기본기, 어휘 기초단어, 듣기 연습 문제를 넣어서 책을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응시한 친구 전원에게 제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입반 테스트 많이 봐주시고 이 자료를 통해서 기말고사는 역전할 수 있게 잘 대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혹시 휘문고 기출문제 다 갖고 있습니까? 자, 갖고 있으면 지금 봐야 되는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작년 기출문제가 있다면 1학기 기말고사에서는 교과서만 겹칩니다. 그리고 2022년, 2023년 기출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거기 들어가 있는 문제들이 부교재 범위가 겹치고 지금 1학년 선생님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 기출문제 먼저 챙겨주시고요. 제가 5월 달에 입반 테스트 보고 또 좋은 자료로, 좋은 수업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휘문고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김순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